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 여기가 13층인가요? 예, 그래요. 빌딩 라운지, 참, 전망대, 조경, 뷰가 좋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여기서 바라보는 여주의 전경은 그야말로 정말, 천국 같은데,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장소가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왔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움막이라도 하나, 이렇게 칸막이라도 해가지고, 예. 저 기도방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가세요, 마음대로. 그래요? 타치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야, 그런가요? 이야, 참 부럽습니다. 아이고, 네. 자주 오시면 되죠. 자주? 예. 예, 자주 오시고. 오는 것도 이제 여기는 아무 타치할 사람도 없고 누구 공부하러 자주 오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차담을 스님하고 했잖아요. 예. 근데 차담할 때 스님이 이런저런 출가 동기라든가 내지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 이제 기도처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새롭게 찾아서 수행을 했었던 것도 있는데 예. 지금 이제서 좀 생각이 나서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예.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양반이 어떤 차원적인 3차원, 4차원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서 예. 정말 뒹굴고 놀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저 중생적인 차원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세계에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뚱이는 현생에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 그러한 마음, 정신 세계에는 어떠한 그러한 3차원, 4차원 세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이 성명학에 대해서 대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달인, 세계적인 어떤 명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항상 미래가 조금 빌려왔지 이렇게. 그런가요? 예. 그런 소리 농담 삼아서 하지. 근데 좀 한편으로는 이제 스님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차도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가끔씩 또 이제 식사 시간 되면 공양도 해보고 그러는데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는 좀 약간 염치라는 걸 생각하고 좀 자제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근데 스님은 그냥 불쑥불쑥 상대가 좋든 싫든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당연한 걸 당연하게 보이든 당연하게 생각하든 당연한 것을 이렇게 저도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부딪히고 충격적인 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우리가 매듭을 매가지고 고무줄에서 쭉 당기면은 매일 개체 있잖아요. 마치 당기면은 이게 막 풀리잖아요 이렇게. 풀리는데 이 풀린 부분을 미리 알고 요 매듭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아는 사람은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티 나오는데 티 나온 보고 현상하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예를 들어 10분 뒤에 일을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그래 하듯이 이제 고무줄이 10분 뒤에 고무줄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또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현실과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준비된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만 또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딱 접한다든가 듣는다든가 하면 좀 당황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렇죠. 대다수가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원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당연한 것 때문에. 당연한 것 때문에. 그래 하는데 선교는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주장기에는 입을 좀 다물었어요. 내가 얘기해줘 봐야 저 사람이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얘기해줘 봐야 저 사람이 안 믿을 것이다.
그 사람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뒤에 일이 기다리는 걸 몰라요. 1-1은 2가 나올 것이다. 미래 이걸 하면 이걸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거든요. 내가 현재 일을 가지고 좀 있으면 일을 또 가져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일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예.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일밖에 없는데 무슨 당연한 저 사람 미쳤다 이 소리 할까봐 제가 입을 좀 다물었어요. 네. 그렇게 다물고 많이 살았는데 그렇게 한데 해서 그 사람이 덕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구제 차원에서 예. 중생구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해줘봐야 어차피 결국은 나중에 이가 나오니까. 지금 일만 가지고 있을 때 일을 얘기해줄 때 나중에 이가 된다는 것을 하면 당황스럽죠. 미쳤나 하고 이렇게 당황스럽죠. 이렇게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요. 하다가 조금 안 믿는 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 뒤에 좀 놔둬버리라 이렇게. 네. 얼마 뒤에 또 찾아온다. 이제 그거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온다는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도 아닌 사회 저명 인사도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결국은 겪는 걸 그냥 다 겪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그래서 전에는 조심을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네. 그냥 놔둬버리고. 네. 근데 그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게 그 사람 위한 게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충격 먹고 저 사람 미쳤네. 마지막을 하는 게 네. 하더라도 혹시 그 사람 들어서 그 충격 때문에 네. 하는 게 좀 더 그게 효과가 더 빠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겪고 나서 온 사람, 겪기 전에 중간에 하다 와서 안 겪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차원에서 예. 중생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또. 앞으로.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겪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촉박한 거예요. 스님 지금 한 50 넘었나요? 예. 50 넘었어요? 아니 18살인가요? 18살. 마음은 항상 18살인데. 예.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네. 저 젊었을 때는 기다려줄 수 있지만 이제 나이 드니까 빨리 중생제도 해야 네. 한 사람이 다 하지요. 그렇죠. 예. 아무튼 성명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어떠한 그런 문헌들이 나름대로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머릿속에 든 걸 네.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좀 많지요. 보는 방법이. 네. 이름 보는 방법, 휴대폰 보는 방법, 사업자 등록번호 보는 방법, 호와 이름과 호 지는 방법도 3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또 그냥 호를 불러주는 하나, 또 호 자체도 좋아야 되는데 이름 자체가 좋으면서 결합해도 좋게. 그게 이제 2번째 방법이에요. 예. 또 3번째 방법은 이 호 자체를 주어로 들어가. 이름이 주어잖아요. 네. 호 자체가 주어로 들어가서 이 5글자 전체가 하나의 그 기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3번째 방법인데 예. 그 개발은 뭐 오래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그걸로 하려니까 이 그 8천자 한문으로는 네. 끝도 없어요. 맞추기가. 이 5글자 맞추는데 뭐냐 한글 5글자, 한문도 5글자, 또 영어도 또 마찬가지고 네. 맞추는데 그 한문만 하는데 이 5만자 할 때도 네. 한글이 전체적으로 한 5만자쯤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명용 한자는 약 8천자, 8,100자인데 8천자는 다 못 쓰기 많아요. 다 해가지고 8천자인데 그 5만자를 해도 이 기본 전체를 바꾸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는 한글에 맞추면서 한문도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글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딱 한 글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글자가 작은 거야. 글자가 5만자가 안 되겠더라고.
지금 현재 우리 8천주밖에 쓰지 마라 임명령돼 있다 보니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호는 임명령으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걸로 쓰게 되는데 그래 만든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글자가 적어서 선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식하고 뭐 법칙하고 넣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잘 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하나 지으려고 한 달, 두 달 걸리고 어쩐 거예요. 시간이. 그렇죠. 이게 내가 창시한 내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배워서 그런 효를 하나 지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글쎄요, 그거야 제가 사실 추론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걸리니까 해주기가 좀 그렇겠다. 또 그런 식으로 글자도 없을 뿐더러 운이 좋으면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나오면은 그 해주는데 그걸 몇 달 걸려서 이러면 그 후하나 지인들을 보면은 누가 하겠어요? 그만큼 그 스님께서는 이름 성명하게 대해서 뭐 주어인 이름도 중요하지만 또 호도 중요하고 또 호가 또 주어일 수도 있고 이름이 이제 나름대로 호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도 있고 호와 이름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전화번호나 또 차 어떠한 그런 남바 번호를 통해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창명 이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살피고 또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나라 국가적인 인물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그런 국호라든가 내지는 기업의 이제 그 기업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어떻게 그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브랜드화되고 또 번창할 수가 있고 나라도 국호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구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열 내지는 파란 풍파를 만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정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원리를 제발 나라 이름 정도는 지금 사람들이 지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사람. 그것도 이제 뭐 나라 이름 정도는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좀 조언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번째는 상호에 있어요. 상호는 그 나라의 대기업들이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그렇죠.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 경제. 근데 만약에 상호가 엄청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기업 중에 망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이미 나중에 저는 결과를 다 보잖아요. 결과 어떻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아는 거는 뭐 기업의 이름으로 기업명으로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어떠한 그런 예지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제 이름을 통해서 그걸 들여다봐요. 그쪽 이렇게 그게 요 관이에요. 관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보는 거네요.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그 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그 국가라든가 그거를 숑 해고 딱 뒤다보게끔 돼 있네요. 전에는 그게 잘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막혔어요. 야,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는 눈이 조금 달렸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금 보기가 꺼려했다. 그런 신통방통 이걸 신통방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편해요. 인간이 된 게.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하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게. 네, 그러시구나. 아무튼 오늘 그 이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주어적인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의 좌우되는 어떠한 문제성들에 대해서 좋은 명쾌한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